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발포성 와인요? 뭐 그 뭐야 그 샴페인? 자, 한국일보 3월 6일 일면 기사입니다. 중국의 무역 의존 줄이며 냉정히 대응. 대선 주자들의 사드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 중기, 중소기업입니다. 아직도 규제 해소랍니다. 글쎄, 규제 해소라는 거를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봐왔어요. 규제를 해소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봐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꼴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꼴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규제 해소에 대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 해소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밖의 경우가 더 크니까. 자, 청와대 태극기 집회 시작 후에도 친박단체와 수시로 통화. 청와대는 계속 지랄병하고 있다. 이면입니다. 소득 하위 20%, 10명 중 8명이 아프다. 2014 의료 기초 분석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쓴 기사입니다. 자, 3면입니다. 미국, 한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 카드까지 만지작. 네. 섬소년 한 명 위해서 11년 만에 다시 문 연 초등학교라는 기사가 이면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충남인데요. 충남의 보령의 녹도라는 섬에 아이를 위해서. 이게 참 좋은 거지. 왜냐면은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좋은 거지. 3위원입니다. 중국 소방법 위반 트집 잡아 롯데마트에 있단 영업 정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이달 중순에 한중일 순방 중국의 사드 배치 이해 구할 듯 뭐 그런 얘기 있고요. 5면입니다. 박근혜 삼성동 사저 매입비 최순실이네. 미르K 재단 공동 운영. 최경희 정유라 지원 소상히 보고받고 보고 안 된 걸로 해달라. 샹년이? 헌재 평의 핵심은 박근혜 위법 중대성 여부. 이정희 사진이 있습니다. 자, 6면입니다. 문재인 이틀 만에 7억 모금, 개미 후원금도 야권 쏠림. 정치 후원금 관련한 얘기일 겁니다.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자가 96%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7억 원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7억 원이 모였다는 거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실 야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죠. 상당히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당 10만 명이라고 쳐도, 그럼 7억 나누기 10명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만원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나누기 10, 100, 1000만, 10만 7천명이 후원했다는 거거든. 적은 숫자가 아니죠. 후원, 그러니까 그냥 나처럼 이제 돈을 안 내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낼 정도로 그러니까 돈을 낼 정도로 간절히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10만 명이라서 그런 거고, 사실은 일단 만원, 2만원 후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훨씬 넘을 겁니다. 한 2, 3만 명 정도 후원했지 않을까? 자, 호남에 바른정당 박근혜 문재인 함께 비판. 국민의당 경선룰 여론조사 반영 결론 못 내. 안희정은 싸가지 있는 진보 비문 3인 지지.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전주에서 온 분들 만났는데, 전주에서는 요즘 민주당이 강세라고 하더라고요.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없는데 재밌는 구도다라고 하더라고. 8면입니다. 지지율보다 가치 우선 안희정 소신 공약 재원부터 연구. 안희정 그 인터뷰한 얘기 같은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면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대선 주자 공약에 정부 근둥. 이러한데 내가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요거는 그 말씀을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잘 몰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드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면입니다. 예비 소집 안 나온 초등학생 슬픈 생사 확인.
이게 또 뭐야? 이게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입학하잖아요. 그때 예비 조습에 안 나온 사람들, 안 나온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구청이나 경찰이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정부의 장기 결석 미취학 아동 전 수사로 드러난 아동 학대라는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2년 아버지 폭행으로 초등학생 아들 최모 7살입니다. 7살. 최모군 사망, 시신 훼손, 냉동실 보관. 2011년 친모가 대소변 못 가린다며 4살짜리 딸의 머리를 욕조에 담가가지고 사망케 한 후에 계부와 함께 야산에 안매장,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게 이제 예비소 집안 나온 사람들을 조사해서 확인한 그런 거라고 하네요. 사건이라 그러네요. 세상 참 그렇네. 세무조사 무모하겠다 뒷돈 챙기고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구속, 뭐 그런 사건 사고 이야기 있고, 성폭력 신고 때 경찰 출동 의무와 경찰의 성감수성 개선이 급선무다. 이건 별론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별로라 그러는 거는, 별로네요. 별로라 그러는 거는 예를 들면 성폭력 신고 때 경찰 출동 의무화가 별로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경찰의 성감수성 개선이 급선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난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뭐 경찰이 피해자의 공감해서 수사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면 수사가 예를 들면은 수사 개판되는 겁니다. 원칙이란 게 있어요, 어쨌거나. 신지영 한국여성상담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당국에 신뢰를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의 젠더 감수성 및 성인식 개선 등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급선무가 아니고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면입니다. 받기만 했는데 이제 돌려줄 수 있어요 라는 첫 지체장애 1급 중등교사 박성욱씨. 지체장애인인데 이제 중학교 교사가 됐다 라고 하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특별한 얘기 없고요. 14면입니다. 이딴 성추문에 곱비죄는 대학가, 징계 세부나 OT 설문조사 실시. 대학 내 성폭력 문제 대응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몇 개를 예로 들었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요 기사하고는 별 얘기인데요. 그 대나무 숲이라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마다 그 페이스북에다가 예를 들면 뭐 경북대 대나무 숲, 그 다음에 뭐 무슨 건국대 대나무 숲, 한동안 보다가 온갖 병신 같은 놈들이 설치는 걸 보고 난 더 이상 그걸 안 보고 있는데, 뭐 재미는 있죠 보면은. 아무튼 근데 그거는 지금 한국일보면 한국일보.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건국대 대나무 숲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건국대 어떤 학생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인가 어디에서 그 선배가 이제 성추행을 했다, 예를 들면 가설 만지력을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나무 숲에 올렸죠. 예, 감사하긴요. 제가 대답드리는 거죠. 그냥 올렸는데, 이게 이 지랄 같은 게 대나무 숲 관리자가 자기 친구를 통해서 건국대 학생회장한테 그거를 얘기를 했네. 누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올리려고 그런다. 그래서 학생회장이 그 사람을 만났대. 그 학생을 만나가지고 그걸 보낸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그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네. 내가 여기서 기가 차는 부분은, 예를 들면 원래 이런 식으로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대나무 숲이라고 자칭 이제 학생들의 그거를 고충을 들어주는 척 이제 만들어진 페이지들이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냐는 문제가 그걸로 대두됐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자기 사연 뭐 자기 사소한 일, 시시콜콜한 일, 그런 것들을 대나무 숲이란 페이지에
페이스북으로 아마 보내지 싶은데, 근데 그게 익명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되느냐, 그리고 그 게시자들은 믿을 만한가, 그리고 그 게시자들은 도대체 뭐하는 새끼들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마침 그게 소재가 이제 성 문제였고, 그 다음 또 그 위 대응도 좋지 않았는데, 근데 그 위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경대 대나무 숲도 좀 이상합니다. 별로 뭐 신뢰성 가지 신뢰성 갈만한 사람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튼 그냥 있길래 봤습니다. 에,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대구 사시는 분 아닌가? 잠깐만요. 라이브. 뭐 다른 이야기는 별거 없고요. 이게 또 뭐지? 한우 줄줄이 유산 성장 지연 철도 피해 농가의 배상 판결. 그죠? 대구 사시는 분이죠. 신보구역 한번 놀러 오시죠. 신보구역. 그 홈플러스 뒤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거든요. 요즘 편집하다 바쁜데. 이거는 뭐냐면은 열차 소음 때문에 휴업한 축산 농가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모두 손해배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차 클리어 오박살에 살던 한우들이 줄줄이 유산 성장 지연을 보였기 때문에 손해배상해야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신기한 기사네. 15면은 뭐 별거 없고요. 사회면인데 그냥 뭐 지자체 행정 홍보하시는 그런 면인가? 16면은 특파원 24시라는 건데 원래 없던 면인데, 일본 신호쿠보 뭐야? 신대구보라네요. 한자를 읽으면 신대구보 거리는 한류의 성지에서 다문화 격전지로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별 얘기 없어요. 17면 국제면인데 별거 없고요. 18면입니다. 보험계는 경제면입니다. 보험계는 저소득층 가입률 1년 새 15%포인트 급락가 조선일보에 냈던 이야기인데, 원금도 못 건지고 이자는커녕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보험을 다 깨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험을 안 넣기 때문에. 대기업은 갚고 중소기업은 빌리고 기업 대출도 양극화,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면은 별거 없고요. 20면 강소기업이 미래다라고 아예 기획 기사를 썼는데, 중소기업 55.3% 창조경제 혁신센터 낙제점. 21면 나락으로 추락한 벤처시나 지문인식 기술로 되살리다. 뭐 그런, 이게 뭐 찌라신지 그냥 뭐 그 기업 홍보해주는 일종의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업부 기자들이 오랜만에 신나서 쓴 것 같은데 별로 읽을 내용은 없습니다. 22면입니다. 종교개혁 신학아닌 사회학으로 만나다. 문화면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종교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23면 성폭행 상처에 자책하는 당신 법으로 부어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이다. 오은영의 화해라는 면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예전부터 이제 뭐 상담 그런 관련해서 좋은 글을 쓸 텐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글은 좋을 겁니다. 꾸준히 실더라고요. 뭐 스포츠면은 별거 없고. 29면입니다. 그 오피니언인데 어떤 자유세계 질서인가 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네. 뭐 이제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외교관계협의회 집행이사가 쓴 글이랍니다. 거시적인 정론일 겁니다. 읽어보세요.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의 보복행위라는 기고문이 있고,
30면 오피니언입니다. 부끄러운 서울대인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장인철이란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이거는 뭘까요? 최순실 게이트에 얽힌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은 하나같이 원칙과 소신은커녕 그 직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조차 외면한 사람들이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최근 신입생 학생 입학식에서 최근 서울대인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더 많이 회자된다며, 서울대란 이름에 도취되면 오만함과 특권의식이 생기기 쉽고 출세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뭐 요런 이야기입니다. 난 요즘에 그 시흥 캠퍼스 때문에 지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시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신입생을 위한 무협지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대 정치교육부 교수가 쓴 글인데, 이거는 뭘까요? 대학 안에 이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나름대로 자기는 재밌다고 쓴 글인 같은데, 내가 볼 땐 별로 재미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세뇌와 선동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국장이 쓴 글인데, 괴벨스 이야기야? 아닌데. 스탈린하고 독서전 당시에 선동 관련한 이제 글인 같은데,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최근에 그 한국 사정하고 비교해서 쓴 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게 과거 이야기를 한 것은 요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세뇌와 선동이라는 역사의 망령 같은 구태가 보이기 때문이다. 커다랗게 멸공을 써붙인 차량들이 시내를 불며 대형 스피커로 시끄럽게 섬뜩한 고를 내뱉는 풍경은 타임머신을 타고 독재정권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합니다. 예, 세뇌와 선동이라는 글입니다. 자, 변호사의 법정윤리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31면인데 이 양반도 가끔 이제 글을 쓰던데, 변호사의 법정윤리. 변호사의 법정윤리, 요거는 그 뭐지? 헌재에 관한 건가? 특별하게 이게 현실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정론인 것 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논리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가라는 또 칼럼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쓴 글인데요. 한비자 이야기도 나오고 미자 이야기가 나오네. 미자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왕의 어떤 여자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드는 동안은 그 여자가 어떤 규칙이 어긋난 짓을 해도 봐줬어, 왕이. 근데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서 이제 왕의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사소한 트집을 잡아가지고 시비를 털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하고 여러 고사들을 가지고 글을 쓰셨는데, 근데 이 글의 주제는 뭘까요? 인간은 논리보다는 자신이 호감을 갖는 사람의 말에 더 잘 설득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간과하지 말고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현명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현실적인 일을 빗대서 설명하는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청와대가 개입한 짙은 의혹이라는 사설이 첫 번째 사설이고요. 그 뭐 계속 통화했다면서. 혼미도하는 북핵 정세, 독자 외교 공간이 절실하다. 자, 민주당 첫 합동 토론, 검증 토론 중요성 1개월. 요거는 지난주에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 4명이 첫 당내 경선 합동 토론을 가졌다, 이 얘기입니다. 최성이 많이 부각됐다 그러던데, 그렇더라고요. 난 안 봤는데. 자,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일보도 끝인데, 오늘 특별하게 좋은 기사가 없다 요즘에. 계속, 그러니까 지금 11월달부터, 길게 보면 11월달부터 계속 탄핵 이야기가 사실 주예요. 탄핵 시위 이야기가 주인데, 그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그게 주가 될 수 있고 그게 좋은 기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정말 지리하게 많이 끌리면서 이제는 좀 어쩌면 해결이 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요. 신문 기사 자체가 자꾸 그런 쪽으로만 많이 보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는 항상 많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문제들이 좀 많이 묻히고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최근에는. 오늘도 그냥 근데 다른 문제들보다는 역시 탄핵 이야기가 사실 메인이라서 정치 이야기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도 결국 탄핵의 연장선이고 그 메인이라서 특별하게 또 내가 재밌게 읽진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도 그렇게 썩 볼 가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일보는 좀 낫다고 생각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회면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사회면이 그렇게 지금 부각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됩니다. 자, 요걸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다시 오는 걸로 하죠. 그럼 방송 종료하겠습니다.